아이 키우면서 정말 큰 산 중 하나가 바로 이유식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쩐지 점점 스트레스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식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SNS만 열면 와, 다른 집 아기들은 어쩜 저렇게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지, 혹시 나만 맛없는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진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절대 혼자만 하는 걱정이 아니니까요.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유식 시작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정보는 진짜 너무 많은데 다들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혼란을 딱 정리해보고 우리 애기한테 맞는 길이 뭔지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짜 적기는 언제일까? 중요한 건 달력이 아니라 우리 아기의 신호라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예전에는 분유 먹는 아기는 4개월, 모유 먹는 아기는 6개월 이렇게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WHO, 유니세프 같은 전 세계적인 기관들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모유든 분유든 상관없이 모든 아기는 생후 6개월쯤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 기준이 생긴 거죠. 바로 이 말이에요. 이유식은 시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준비됐어요 하는 그 신호 말이죠. 그걸 캐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신호가 대체 뭐냐고요? 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첫째, 허리에 힘이 생겨서 받쳐주면 앉을 수 있고 목을 잘 가누는지. 둘째, 우리가 밥 먹을 때 막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손을 뻗는지. 셋째, 혀로 음식을 뱉어내는 반사가 줄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거나 예방접종 직후가 아닌지. 이 네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게 바로 우리 애기만의 골든타임인 겁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 바로 알레르기 문제잖아요. 예전엔 계란, 땅콩 같은 건 무조건 늦게 주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늦게 줄수록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개월쯤에 다른 음식이랑 같이 조금씩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자, 언제 시작해야 할지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먹일까만큼이나 어떻게 먹일까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이는가는 무엇을 먹이는가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 재료로 뭘 만들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가 아이의 평생 식습관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뭘로 채워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먹이기 도구 상자에 쏙 넣어드릴 만한 과학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구는 수유 스타일이에요. 이건 식사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이의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해주는지, 그러면서도 식사 규칙은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아이의 신호에 귀 기울여주면서도 일관된 규칙을 알려주는,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스타일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수유 실행인데요. 이건 훨씬 더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는 규칙을 정하거나 아기가 스스로 숟가락질을 해보도록 격려해주거나 부모가 먼저 맛있다 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아이의 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난생 처음 가는 나라에 여행 가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막 설레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냄새만 맡고도 이건 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액체만 먹던 우리 아기한테 이유식이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당연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기가 자꾸 이유식을 뱉어내고 거부할 때 이런 실전 팁들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유하기 30분 전에 줘보기도 하고 엄마 무릎에 앉혀서 분위기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어떤 아기는 묽은 미음보다 오히려 덩어리 있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음식 가지고 좀 놀게 놔두는 거요.
그거 아까 말한 비미각적 노출이라는 아주 훌륭한 탐색 활동이고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주는 건 최고의 모델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유식 초기의 성공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애기가 딱 한 숟갈 먹었다고요? 그럼요, 대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이유식의 진짜 목표는 몇 그램을 먹어서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음식이라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초기 이유식 시기는요, 영양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기가 세상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시간이에요. 부모는 얼마나 먹었나 재는 심판이 아니라 아이의 탐험을 응원하는 관찰자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 한 입도 안 먹었다고 절대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잠시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 이유식이라는 여정이 정해진 메뉴판대로 착착 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신나는 모험이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랄게요.